골다공증 예방 201번 동영상에서는 골밀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골밀도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T스코어, T점수라고 그러죠. T스코어 마이너스 1.0 이상은 정상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2.5 초과해서 마이너스 1.0 미만은 골감소증으로 진단하고, 마이너스 2.5 이하는 골다공증으로 진단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가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병원에서 발급하는 이게 골밀도 검사 결과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프린트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또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골밀도 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프린트를 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골밀도 마이너스 숫자가 나와 있고 퍼센트 숫자가 나와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요. 제가 한국, 미국, 일본 있죠. 이 3개국은 골밀도 검사를 어떻게 발표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6 하잖아요. 그럼 한국과 미국은 동일하게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 골다공증을 진단할 때 마이너스 숫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퍼센트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YAM 수치가 나와 있죠. 젊은 시절에 비해서 골밀도가 78%로 낮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골밀도 해석 1번 사례입니다. 이게 빨간 동그라미가 있죠. 이 부분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2번, 3번, 4번 허리뼈 통합 골밀도는 젊은 사람과 비교한 수치는 66%다 이겁니다. 이게 동년배와 비교한 수치는 88%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 비해서 골밀도가 66%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34%나 골밀도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게 빨간 동그라미 있죠. 여기를 제가 번역했습니다. 대퇴골, 그러니까 고관절이죠. 통합 골밀도는 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80%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비해서 골밀도가 20%나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게 빨간 동그라미를 제가 번역했습니다. 허리뼈 2, 3, 4 통합 골밀도는 젊은 사람과 비교한 수치는 77%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비해서 23%나 골밀도가 내려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숫자보다는 어떻습니까? 퍼센트 숫자로 나타내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골밀도를 검사할 때는 2023년 11월 15일입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 T점수, 마이너스 숫자하고 퍼센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허리뼈 있죠. 이 허리뼈가 우리 뼈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1, 2, 3, 4를 기준으로 해서 촬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2차 검사를 또 했습니다. 2024년 12월 30날.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이제 T점수가 나와 있고 마이너스 점수죠. 그 다음에 왼쪽에 퍼센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퍼센트 숫자가 오른쪽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키워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1차 검사 때 제가 몹시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1번 허리뼈가 마이너스 2.6, 그다음 2차 검사 때도 마이너스 2.6.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1차 때 2번 허리뼈는 2.5,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런데 2차 검사 때는 마이너스 2.1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좋아진 거죠. 0.4가. 그 다음에 3번 허리뼈는 마이너스 2.5였는데 2차 검사 때는 마이너스 1.7이네요. 와, 갑자기 0.8이나 좋아졌습니다. 4번 허리뼈 1차 때는 마이너스 1.2, 2차 때는 마이너스 0.6. 그래서 0.6이 좋아졌죠. 자, 하지만 내 골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퍼센트로 이제 계산했습니다. 자, 1차 때 이제 1번 허리뼈는 72%, 2차 검사 때도 72%니까 변화가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허리뼈 봅시다. 1차 때는 75%, 2차 검사 때는 79%니까 4%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3번 허리뼈는 1차 때 74%,
2차 때는 83%니까 네, 갑자기 9%나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허리뼈는 88%에서 93%로 네, 5%가 좋아졌죠. 이와 같이 퍼센트로 계산하면 자신의 골밀도가 높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낮아지고 있는지 네,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 골밀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100%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80%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골감소증입니다. 그 다음에 70%가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골다공증이에요. 그 다음에 65%는 네, 심각한 뭐죠? 골다공증입니다. 얼굴 막 찡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골밀도 검사를 할 때는 50%로 나왔잖아. 이건 아주 극심한 골다공증입니다. 네,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합니다. 빨리 휠체어 가져와 하고 소리 지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 골밀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 100%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뼛속에 빈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0%가 나오면은 뼛속에 빈 공간이 20% 생겼구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70%가 나오면 뼛속에 빈 공간이 30%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5%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뼛속에 빈 공간이 35%가 생겼구나,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로 나왔어요. 그럼 뼛속에 빈 공간이 50%나 생겼잖아요. 창고가 50%나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와 같이 퍼센트로 계산해서 자신의 골밀도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하시면 반드시 이게 퍼센트 있죠. 네, 이걸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진 9988 건강교실에서는 볼프의 법칙, 파멜라 힌튼 교수의 논문, 구로사카 시오 교수의 논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골밀도 검사 결과지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뼈를 두드리면 튼튼해진다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요. 뼈에 관한 상식, 뼈를 두드린 결과의 체험담, 뼈를 두드리면 튼튼해지는 이유, 두드리는 방법, 뼈를 두드리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노인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은 골다공증 예방 뼈를 두드리세요 라는 책인데요. 현재 제가 집필 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발표될 겁니다. 주요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1부에서는 뼈, 생명의 상징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왜요? 이 뼈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같은 혈액을 생산하잖아요. 네, 그래서 뼈의 상징이죠. 그리고 뼈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신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부에서는 골다공증, 노화의 지름길, 대부분 모르고 계시죠. 그 다음에 3부에서는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즉 뼈를 갉아먹는 음식은 무엇인지, 또 뼈를 갉아먹는 습관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8가지 습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노인 건강의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록에서는 뼈 두드리기 체험담, 말로만 체험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골밀도 결과지, 병원에서 발급한 골밀도 결과지와 함께 공개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동영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번 동영상에서는 Z스코어에 속지 마세요. 203번 동영상에서는 골밀도 향상 체험담 첫 번째 사례가 공개됩니다. 네, 그때 뵙기로 하죠. 자, 끝까지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